그러면 이제 빅데이터에 대한 옳은 것은 이죠. 자, 여러분 옳은 것은이라고 놨을 때랑 틀린 것은이라고 놨을 때랑 좀 달라요. 자, 그럼 빅데이터의 개념을 구성하는 핵심 특징으로 어때요? 3V, 즉 방대성, 가변성, 다양성을 제시했다. 여러분 잘 봐요. 여기서 다양성과 방대성은 맞지만 어때? 가변성, 이게 틀린 거잖아. 여기 벨로시티가 들어가야 되죠. 여기는 속도가 들어가요. 속도가. 자, 빅데이터에 의거한 분석은 어때? 연역적인 연구에 보다 친화성을 갖는다. 연역적인 건 뭐예요? 얘는. 그치? 이건 기존의 분석 방법이고, 빅데이터에 의거한 분석은 어때? 귀납적이잖아. 다시. 여러분, 선행연구의 검토를 하는 게 뭐예요? 기존의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야. 이거는. 그치? 이게 기존의 연구 방법인데, 이론으로부터 출발해야 뭐가 되는 거예요? 연역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빅데이터는 어때? 이론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어때? 데이터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거죠. 자, 빅데이터는 예전에 수집 불가능했던 크기의 데이터를 모아서 상관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숨겨져 있는 맥락들을 파악할 수 있는 강력한 원자료다. 여기에서 보면 원자료다. 그치? 원자료. 그 다음에 어때? 상관관계. 그치? 그럼 이제 맞는 거지, 이거는. 자, 빅데이터로부터 추출한 정보는 어때? 인과관계를 유도할 만한 안정적인 상관관계 요건을 축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 이것도 틀렸지. 인과관계를 유도하기가 어렵다라는 거겠지. 자, 그래서 이거 이제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잘 보세요. 가트너가 빅데이터 개념을 구성한 핵심 특징으로 제시한 3V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을 때, 자, 일단 3V니까 제가 V라고 한 거지. 이게 틀렸지, 그치? 가변성이 아니라 뭐가 돼요? 방대성, 속도, 다양성이다. 자, 꼭 기억해. 자, 아무리 방대해도 괜찮아.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괜찮아. 그치? 여기는 무슨 속도를 말하는 거예요? 데이터의 생성 속도를 말한다. 자, 그 다음에 아무리 다양해도 괜찮아. 이게 어때요? 비전형적이라도 괜찮아. 그치? 그러니까 비전형적이라도 괜찮다는 건 어때요? 지금까지는 어때? 데이터라는 게 숫자로 있을 때만 컴퓨터가 읽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자, 데이터가 어때요? 텍스트, 그 다음에 이미지, 동영상 이런 거 괜찮다라는 거지. 그치? 아무리 다양해도 괜찮다라는 거죠. 자, 그래도 다 분석할 수 있어. 이걸 뭐라고 한다? 빅데이터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제 빅데이터와 또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 뭐냐면 인공지능이에요. 자, 그러면 딥러닝이다. 딥러닝. 그치? 딥러닝 등 인공신경망에서 학습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인공신경망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신경망. 그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인간의 뇌를 분석해 본 거야. 그치? 인간의 뇌를 분석해 봤더니 인간의 뇌는 어때요? 뉴런들로 이제 엮여 있다. 신경망들이 방대한, 그치? 뉴런들로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이게 다 연결돼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경험을 하거나 학습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 신경망이 조금 더 굵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공신경망에서의 학습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치? 기계학습이라고 하는데 기계가 스스로 학습한다는 거예요. 자, 봐봐. 그럼 입력치와 훈련 예제에 간 피드백을 통해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어때? 자동적 미세 조정이야. 자동적 미세 조정. 그러면 인간들이 어때요? 변수를 조정해 주지 않아도 어때? 입력치와 훈련 예제에 간 피드백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치? 기계가, 그치? 이 소프트웨어가, 이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미세 조정으로서 어때? 스스로의 능력을 증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어때요? 딥러닝 등 인공신경망에서의 학습에 대한 설명이야. 자, 그럼 인간이 사전에 고정시킨 모델에 의존하여 모델이 스스로 진화한다 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맞아. 여러분, 모델이 스스로 진화한다는 건 맞는데 인간이 사전에 고정시킨 모델이 아니라, 그치? 인간들은 뭐만 하는 거야. 지금 인공지능에게 뭐만 하는 거냐 하면 어때? 얘만 보여줘. 그치? 얘만 보여주면 이 사전에 고정시킨 모델이 아니라 어때요? 그치? 인공지능이 스스로 모델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모델이 스스로 진화한다는 것과 어때? 인간이 사전에 고정시킨 모델이라는 건 어때? 이거는 그치? 이것 자체가 모순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틀렸다라는 거죠. 데이터의 대상을 식별하기 위한 신경망 노드 간의 가중치는, 그치? 가중치는 자, 훈련 과정에서 프로그램이 스스로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뭐라고 하는가? 이걸 인공 지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명확한 지시사항이 없다는 게 어때? 인간이 사전에 고정시켰다라는 거지. 자, 고정시킨 거가 반대가 되는 거잖아. 명확한 지시사항이 없이 무엇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지를 예시를 통해서 보여줘. 그치? 예시를 통해서 보여주면 컴퓨터가 스스로 해결 방안을 찾아내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봐봐 여러분. 딥러닝 등 인공신경망에서 학습이란 입력치와 훈련 예제에 간 피드백을 통해서 가중치의 자동적인 미세 조정, 스스로의 능력을 증대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인간이 사전에 고정시킨 모델의 의존이 없다라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모델이 스스로 진화하는 셈인데, 예를 들어서 알파고죠. 그렇지? 바둑에 대한 자세한 지식이 기반한 게 아니야. 자, 아니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방식이므로 범용적으로 다양한 문제 해결에 적용이 가능하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범용적이다. 자, 알파고는 있잖아요. 우리가 데이터, 훈련 예제들만 준 거야. 그치? 기본만 입력한 거야. 그냥 기본만 입력했더니 얘가 스스로 어떻게 됐다는 거야. 바둑 두는 거를 스스로 알아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간이 수천 년 동안 쌓아온 바둑 두는, 그치, 이런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입력하지 않고 그냥 기본만 보여줬는데도 얘가 스스로 어떻게 하면 바둑을 잘 두고, 그치, 어떻게 하면, 그치, 얘가 이길 수 있는지를 스스로 터득하는 거야.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면 데이터만 주면 어떤 방법을 찾아내는 거니까 얘는, 그치, 바둑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겠지. 그래서 요즘에는 의료, 그치, 암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암사진만 다 만들어주면 얘가 이게 암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판단할 수 있으니까 의료 서비스에도 사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분야에 다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범용적이다. 근데 여러분 잘 봐. 지금 이거 말고 규칙 기반 전문가 시스템이 이게, 자, 딥러닝 등 인공신경망 학습, 그치? 에 이제 반대되는 건데, 얘네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명제, 그치, 지식 이런 것들을 일일이 입력해 줘야 돼. 그러면 얘는 어디에만 사용할 수 있겠어요? 그 분야의 특정 분야에만 사용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딥러닝 등 인공신경망의 학습은 뭐가 가능하다는 거야? 범용적으로 다양한 문제 해결이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된 거야. 이 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분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이제 확실히 알 수 있게 된다. 자, 여러분 이게 뭐예요? 추가 채용 절대 예상 문제잖아요. 절대 예상 문제. 자, 그래서 이것만 잘 풀어도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이 강의를 본 사람과 보지 않은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날 거다라는 거지. 자, 그 이제 보세요. 자, 인공지능 구현 기술 중에 딥러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 이게 생각해 보면, 야, 인공신경망 이런 말을 우리가 그냥 들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 생물의 진화에 착상한 통계적 탐색 알고리즘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생물의 진화에 착상한 통계적 알고리즘은 어때요? 그치? 얘는 통계적 탐색 알고리즘은 이것과 전혀 다른 거야. 자, 그럼 잘 보세요. 그럼 인공지능 구현 기술 중에서 딥러닝이 뭐냐라고 하면 다층 신경망으로 디지털화된 모든 데이터의 추상적 분류와 식별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면, 그치? 이런 거, 야, 이게 틀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치? 다층 신경망으로 디지털화된 모든 데이터의 추상적 분류와 식별이 가능해졌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치? 고양이하고, 그치? 우리 한번 생각해봐. 인공지능, 빅데이터. 자, 빅데이터와 우리가 인공지능이 어떻게 관련이 있느냐를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자, 고양이와 개를 구별해 봐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고양이와 개를 구별해 봐라. 그럼 어때요? 우리 인간은 어때요? 5살만 돼도 구별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이거 옷이냐? 이렇게 됐을 때 생각해 봐, 여러분. 옷을 이렇게 구겨가지고 있잖아. 세탁기에 넣어놓은 옷이랑 여기 어때요? 옷장에 걸려있는 옷이랑 컴퓨터는 어때? 이게 둘 다 옷이라는 걸 구별할 수 없지만 사람은 누구나 어때요? 구겨져 있는 것도 옷이고 여기도 옷이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컴퓨터는 지금까지 어때요? 규칙 기반 전문가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야? 그죠? 옷의 특징 또는 고양이의 특징. 그럼 생각해봐. 고양이와 개를 구별하는데 어때요? 다리가 4개다. 둘 다 4개네? 털이 있다. 털도 뭐 둘 다 있네? 그리고 또 고양이도 너무 다양하고 개도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어때?
정말 그치 달의 궤도를 어때요 계산할 수 있는 컴퓨터가 어때 고양이와 개를 구별할 수 없었다는 게 큰 문제였었어. 근데 이제 뭐가 쌓이기 시작했어요? 고양이와 개 사진이 어때요? 그치 인스타그램이나 구글이나 그치 페이스북이나 이제 쌓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양이 그치 수백만 장 그치 개 수백만 장을 보여줬더니 이제 어떻게 됐다는 거야. 얘네가 스스로 학습해서 고양이와 개를 구별하게 된다라는 게 어때? 이게 인공지능이야. 그게 뭐예요? 딥러닝이다 라는 거야. 그치? 그러면 경험을 하면 할수록 어때요? 아까 그치 신경망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 인간의 신경망도 조금 이게 이쪽이 경험을 많이 하면 신경망이 조금 두꺼워진다고 했잖아. 그걸 이제 가중치라고 해서 컴퓨터들을 어때요? 연결해 놓고 그거를 이제 가중해서 그치 여기가 두꺼워지고 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거야. 자, 그래서 모든 데이터 이건 그냥 의미 없이 나온 거예요. 사실 모든이라고 해서 이게 틀렸다가 아니라 그냥 여기서 모든 나왔을 때 이게 틀린 게 아니라 이게 더 확실히 틀린 게 있잖아. 자, 정확한 분류와 식별 집단이 어때요? 컴퓨터를 통해서도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분류와 식별이다. 다시 인공지능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인공지능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개와 고양이 구별 이거부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치? 그래서 분류와 식별 작업이 어때요? 컴퓨터를 통해서도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인공지능의 범용성에 그치? 큰 진전을 그 범용성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그치? 대상의 특징을 정량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설계에 있어서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한다라는 거죠.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한다. 그치? 자동 조절한다라는 게 이것도 인공지능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생물의 진화에 착상한 통계적 탐색 알고리즘이다. 그럼 틀려. 자, 그럼 생물의 진화에 착상한 통계적 탐색 알고리즘은 뭐예요? 얘는 유전 알고리즘인데 생물의 진화에 착상한 통계적 탐색 알고리즘으로 어때요? 특정 문제에 대한 해답들의 집합을 다수 형성해. 자, 그러니까 얘는 컴퓨터가 진화했다는 게 아니야. 얘는 그치? 컴퓨터가 진화했다는 게 아니라 해답들을 진화의 방식으로 어때? 가장 적합한 해답들을 찾아내겠다라는 거야. 그치? 여러분 잘 봐. 진화라는 게 뭐예요? 적자 선택이잖아. 그치? 가장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애만 살아남는다는 게 진화야. 그러면 여기서 생물의 진화에 착상한 통계적 탐색 알고리즘은 어떻게 한 거냐 하면 여러 가지 해답들이 있는데 이 해답들 중에서 어때? 가장 어때요? 그치? 가장 적합한 해답들이 뭔가를 어때? 이것들을 찾아내. 그치? 그래서 그 해답들의 적합도를 평가해서 더 나은 해답들을 선택하고 선택한 해답들이 교차 변이를 통해서 수많은 단계를 반복하면서 최적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방법을 뭐라고 하는 거야? 얘를 유전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뇌를 모방했으니까 이거 생물의 진화 생물 아니야? 이 생각하면 안 된다. 자, 생물의 진화에 착상한 통계적 알고리즘, 탐색 알고리즘하고 어때요? 우리가 딥러닝은 다르다라는 거죠. 자, 그럼 잘 보세요. 이제 옳은 거야, 옳은 거. 자, 생물의 진화에 착상한 통계적 알고리즘 뭐라고 그랬어요? 유전 알고리즘이라고 했어요. 그치? 인간이 사전에 고정시킨 모델, 여기에 의존하지 않아. 그치? 자동 조절한다. 데이터의 대상을 식별하기 위한 신경 노드 간의 가중치는 스스로 결정한다. 이게 맞는 거네. 그치? 자, 규칙 기반 전문가 시스템. 자, 규칙 기반 전문가 시스템이 어때요? 우리가 기계학습, 그치? 자, 딥러닝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거야. 그치? 규칙 기반 전문가 시스템을 통해서 어때요? 컴퓨터가 스스로 해결 방안을 찾아가게 된다라는 거는 어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자, 보세요. 자, 다시 유전 알고리즘 다시 보세요. 중요해. 생물의 진화에 착상한 통계적 탐색 알고리즘으로 어때요? 특정 문제에 대한 해답들의 집합을 다수 형성해서, 그치? 해답들의 적합도를 평가해서 더 나은 해답들을 선택하고 선택한 해답들이 교차 변이를 통해서 수많은 단계를 반복하면서 최적 해결책을 찾아가는 방법이 유전 알고리즘이에요. 자, 딥러닝 등 인공신경망의 학습이란 입력치와 훈련 예제에 간 피드백을 통해서 가중치의 자동적인 미세 조정. 이게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스스로의 능력을 증대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인간이 사전에 고정시킨 모델에 의존이 없다라는 거죠. 모델이 스스로 진화하는 셈인데 예를 들어 알파고는 바둑에 대한 자세한 지식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하다. 자, 범용적, 이게 중요한 말이야. 그치? 범용적으로 다양한 문제 해결에 적용이 가능하다. 자, 규칙 기반 전문가 시스템과 어때요? 제가 딥러닝은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했죠.
그러면 시스템은 사전적으로 순차적 반복적인 절차가 규정된 알고리즘을 통해서 순수한 논리적 연산, 추론을 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딥러닝과 같이 데이터 학습을 통하여 알고리즘 또는 모델과는 구별된다라는 거니까 얘는 어때? 일일이 뭐를 그치 지정해 주는 거야. 그치? 고정된 모델을 일일이 만들어 주는 거야. 그러면 규칙 기반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하면 어때요? 이것들은 전문가들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에 대한 알고리즘을 어때? 컴퓨터에 입력하면 그럼 어때? 컴퓨터가 그 알고리즘에 따라서 어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이게 뭐예요? 규칙 기반 전문가 시스템이다. 근데 우리가 자 인공지능에서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찾아낸다라는 점이 달라. 그래서 규칙 기반 전문가 시스템과 어때? 딥러닝은 이제 완벽히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인공지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규칙 기반 전문가 시스템은 어때요? 경험을 통해 배우는 학습 능력이 없으며 매우 한정된 전문적 분야에 활용이 제한된다라고 하면 이게 맞는 거예요. 그치? 얘는 어때요? 범용적이지 않아, 얘는. 그치? 인공신경망은 생물의 진화에 착상한 통계적 알고리즘이다. 틀렸지, 그치? 유전 알고리즘은 어때요? 인간이 두뇌의 정보 처리 과정을 모방해서 만든 알고리즘.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 두뇌의 정보 처리 과정을 모방해서 만든 알고리즘이 얘가 인공신경망이고 생물의 진화에 착상한 통계적 알고리즘이 얘가 어때요? 유전 알고리즘이다. 그치? 딥러닝은 유전 알고리즘과 인공신경망 기술의 조합으로 다층 신경망을 구축함으로써 인공지능 서비스 능력을 제고했다라는 게 아니라 자, 딥러닝이 처음 나왔을 때, 그치? 딥러닝이 처음 나왔을 때는 어때요? 규칙 기반 전문가 시스템을 기반, 이것과 결합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치? 자, 그래서, 이거 전혀 다른 건데 왜 결합되어 있지? 라고 했을 때, 바둑의 어떤 자세한 것들 있잖아요. 딥러닝에서, 자, 이게 중요한 건데, 딥러닝에서 가장 획기적인 건 알파고잖아. 그치? 알파고. 알파고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처음에는 어떻게 됐다는 거야? 처음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어때요? 그치? 어느 정도의 추론은 알려줬다. 그래서 우리가 규칙 기반 전문가 시스템과 어때요? 지금 자 인공신경망을 결합해서 그치? 결합해서 그래서 이제 만든 건데 그치? 딥러닝과 유전 알고리즘과 인공신경망 기술의 조합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딥러닝은. 자,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이제 넘어가 볼게요. 사물 인터넷이다 라는 거지. 사물 인터넷. 자, 그럼 사물 인터넷과 관련이 없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이것도 이제 기출문제지 여러분. 센서, 분배, 통신, 상호작용이라고 돼 있는데 자, 여기서는 어때요? 센서, 통신, 상호작용 이게 뭐예요? 이게 그치 사물 인터넷이다 라는 거지. 우리가 사물 인터넷이라는 건 어때요? 얘는 이제 쉽게 생각하면 냉장고에도 뭐야? 냉장고에도 어때? 칩이 들어가 있어서 어때? 냉장고도 인터넷에 연결돼 있고, 그치? 또 우리 자동차에도 어때요? 인터넷에 연결돼 있고, 스마트폰도 인터넷에 연결돼 있고, 모든 우리가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사물들 그리고 인간들이 다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인터넷에 연결돼 있다라는 걸 뭐라고 하는 거야?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연결하려면 어때? 제가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 그럼 식별해야 된다. 그치? 식별하기 위한 게 뭐야? 센서예요. 그럼 연결하려면 어때요? 통신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어때요? 상호작용한다라는 거죠. 그럼 잘 보세요. 사물 인터넷이란 고유하게 식별 가능한 사물들. 식별 가능한 사물들은 어때요? 센서지, 그치?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공유하는 환경을 의미하는데 자, 사물 인터넷의 주요 구성 요소인 사물은 유무선 네트워크다. 이게 뭐 통신이잖아. 통신. 네트워크에서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에서의 엔드 디바이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최종적인 그치 장비를 말하는 거야. 그치? 이게 뭐야?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겠어요? 스마트폰 같은 거 있겠네. 그치? 뿐만 아니라 인간, 차량, 교량, 각종 전자장비, 문화재, 자연환경을 구성하는 물리적 사물 등이 포함된다. 그치? 통신망을 이용해서 그치 사람과 사물을 연결할 수도 있고 사물과 사물 간의 지능 통신을 할 수 있는 M2M이다. 그치? 자, 우리가 M2M의 개념을 인터넷으로 확장해서 사물은 그치 물론 현실과 가상세계의 모든 정보와 상호작용하는 개념
이해하셨죠? 자, 센서는 뭐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식별 가능하기 위해서 센서를 달아 놓는 거야.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것도 생각해 보면 사물 인터넷도 어때요? 우리가 앞에서 배운 뭐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을까요? 이것도 빅데이터를 생성하는 데 있어서 어때요? 사물들이 주고받는 데이터가 뭐가 될 수 있어? 그 자체로 빅데이터가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어때요? 훈련 예제로 어때? 인공지능을 발전시킬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연결돼 있어. 이해하셨죠? 자, 다시 중요하다. 자, 식별 가능한 사물들이 만들어내는 정보다. 그치? 그럼 식별 가능한 사물들이 만들어내는 정보는 어때요? 얘는 뭘로 만들어지는 거야? 센서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그치? 그럼 센서를 통해서 만들어진 정보들이 어때요? 통신을 통해서 어때요? 서로 상호작용하는 걸 뭐라고 한다? 사물 인터넷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사물 인터넷과 관련된 문제들은 자, 조금을 더 보충할게요. 뒤에 가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는 거예요. 자, 증강 분석이다. 얘는 아까 이제 가트너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치? 가트너는 매년 모레이 전략 기술을 10개를 발표해. 10대 전략 기술을 발표하는데 2019년에 그지 발표한 전략 기술에 어때? 증강 분석이 있다. 자, 그럼 기억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잘 보세요. 기억을 통하여 더 많은 가설을 탐색하고 숨겨진 패턴을 식별할 수 있으며 개인적 편견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을 뭐라고 하는 거야? 이게 증강 분석이에요. 증강 분석. 그래서 증강 분석.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났을 때 여러분 잘 봐. 빅데이터 찍기가 뭐 쉽겠지, 그치? 자, 인공지능 주도 개발이라는 건 어때? 얘는 이제 개발 자체를 누가 한다는 거야? 이게 인공지능이 한다는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빅데이터 했고 자율사물은 어때요? 사물 인터넷 이렇게 생각하면 돼. 또 사물 인터넷은 연결을 중시하는 것이라면 자율사물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게 사물들이 스스로, 그치? 스스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자율사물은 뭐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겠어요? 이거는 인공지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 증강 분석에 대한 설명이에요. 증강 분석은 특정 영역의 증강 인텔리전스. 이게 뭐예요? 그치. 우리가 이게 AI잖아. 그치? 그래서 자, 우리가 증강 인텔리전스인데 자, 우리가 이거는 증강 인텔리전스인데 여기 인텔리전스가 뭘 얘기하는가 이게? 그치? 얘가 AI를 말하는 거예요. 그치? 인공지능을 말하는 거예요.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우리가 자동화된 기계학습을 이용해서 그치? 분석 컨텐츠 개발. 자, 그 자동화된 기계학습이 뭐예요? 이게 딥러닝 같은 인공지능이잖아. 그치? 소비 공유 방법을 혁신한다. 증강 분석은 데이터 준비, 데이터 관리, 최신 분석,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프로세싱 마이닝, 그치? 프로세스 마이닝, 프로세스를 찾아낸다는 거지, 얘는. 데이터 과학 플랫폼의 핵심 기능으로 빠르게 발전할 것이다. 라는 거야, 그치? 자. 증강 분석은 뭘 통해서 가능해지는 거야, 이제? 빅데이터와, 그치? 인공지능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게 뭐야? 이게 증강 분석이다. 그치? 자, 다시. 더 많은 가설을 탐색하고 숨겨진 패턴을 식별할 수 있으며 어때? 개인적 편견을 제거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얘가 증강 분석이다. 자, 얘는 특정 영역, 즉지 특정 영역의 분석, 그치?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뭘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인공지능을 통해서 하는 거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걸 알고 있으면 어때? 인공지능 주도 개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알아두세요. 얘는 증강 분석이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주요 업무가 통계적 통계 및 분석 분야 바깥에 있는 사용자. 얘를 어때요? 시민 데이터라고 그래. 시민 데이터 과학자. 자, 그럼 주요 업무가 통계 및 분석 분야 바깥에 있는 사용자가 데이터에서 예측 및 규범적 통찰력을 축출할 수 있는 사람들과 가장 밀접하게, 그치? 자, 관련된 기술로 옳은 것이잖아, 그치? 자, 그러면 이게 시민 데이터 과학이라는 게 어때요, 여러분? 시민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라는 거예요, 시민이라는 게. 자, 이건, 그치, 그치. 막말로 하면 뭐가 되는 거야? 무식하다, 그치? 전문가가 아니란 얘기야, 이게. 문외한이다, 라는 문외한. 그 뭔가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 거야? 데이터 과학자라고 하는 거지, 그치? 시민 데이터 과학자는 어때? 시민 데이터 과학자라는 건 어때요? 통계 및 분석 분야에 대해서 문외한인 시민들도 뭘 이용하면
증강 분석을 이용하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야.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럼 사람들 이걸 뭐라고 하는 거야? 자, 통계 및 분석 분야 바깥에 있는 사용자. 그치? 데이터에서 예측 및 규범적 통찰력을 추출할 수 있는 사람들과 가장 밀접하게. 그치? 관련된 기술은 뭐냐? 그럼 얘가 증강 분석이다. 라는 게 증강 분석. 자, 자율사물 보세요. 로봇, 무인 항공기, 자율주행 차량과 같은 자율사물은 사람이 수행하던 기능을 자동화하기 위해서 AI를 사용한다. 이것도 뭐 AI를 사용하는 거지. 그치? 주요 업무가 통계 및 분석 분야 바깥에 있는 사용자가 데이터에서 예측 및 규범적 통찰을 추출할 수 있는 사람들은 시민 데이터 과학자라 그래. 얘를 시민 데이터 과학자. 시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얘가 시민이라는 말은 문외한이다. 어떤 데이터 과학을 연구하지 않았다. 데이터 과학에 대해서 배우지 않은 데이터 과학에 대한 문외한들도 뭘 사용하면, 인공지능을 사용하면 어때? 우리가 그치, 뭘 할 수 있어. 그치? 뭐 분석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증강 분석은 어때요? 시민 데이터 과학자를 통해서 데이터 과학자들이 인력 부족 현상. 자, 데이터 과학자의 반대말이 뭐예요? 시민 데이터 과학자야. 그치? 데이터 과학에 이제 문외한 사람들도 어때? 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해 줄 수 있어. 그러니까 아무나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야. 분석을. 그걸 뭐라고 한다? 증강 분석이라고 한다. 자, 그 인공지능 주도 개발은 어때요? AI 애플리케이션을 내장하기 위한 툴, 기술, 최적화된 프로세스에 대하여 연구하며 개발 과정 자체에서 사용되는 AI 기반의 툴 개발을 연구해. 다시. 지금은 있잖아요. 우리가 물건 자체를 만드는 거,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 자체를 이제 누가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야, 이게? 그치? 우리가. 누가 할 수 있어? AI가 할 수 있게 됐다. 그치? 그걸 뭐라고 한다? 인공지능 주도 개발이라 그래.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알기만 하면 맞는 거니까 반드시 알아야 돼. 가트너가 선정한, 그치? 가트너가 선정한 10대 전략 기술이에요. 자, 그럼 디지털 트윈은 현실 세계의 실체 또는 시스템을 디지털로 표현한 거야.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기 사람들, 회사 시스템, 이런 걸 전부 어때? 똑같이 데이터에 넣어 놓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 분석도 쉬울 거 아니야. 그걸 뭐라고 한다? 디지털 트윈이다. 현실 세계를 뭐에 넣어 놓는 거야? 디지털로 재구성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또 디지털 트윈. 자, 현실 세계의 실체 또는 시스템을 디지털로 표현한 것으로 기업의 의사결정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로 옳은 것 하면 뭐예요? 이게 그렇지, 디지털 트윈이다. 그렇지? 엣지라는 건 어때요? 엔드포인트 디바이스를 말해. 자, 엣지라는 건 엔드포인트 디바이스를 말하는데, 엔드포인트 디바이스라는 게 뭐예요? 휴대폰 같은 거.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엔드포인트 디바이스라고 하는데, 이 엔드포인트 디바이스들이 어떻게 돼요? 이게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냉장고도 마찬가지지.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때요? 이제 자율성, 인공지능을 탑재하게 된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자율성을 가진 엣지나 자율사물이나, 그치? 딥러닝은 물론 디지털 트윈을 하면, 그치? 우리가 현실 세계를 어때요? 우리가 디지털로 표현해 놓으면 딥러닝을 이용해서 분석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표현한 것 자체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디지털 트윈이다. 이해하셨죠? 이것도 이제 알아둬야 된다. 디지털 그물이라는 게 있어요. 디지털 그물. 자, 그럼 디지털 그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다양한 디바이스와 사람 간의 복잡한 연결성을 보장해. 얘가 그물. 그물이라는 게 연결망을 얘기하는 거잖아. 네트워크를 말하는 거예요. 자, 디바이스에는 기기 콘텐츠 서비스가 포함된다. 자, 연결될 수 있는 디바이스에는 기기도 있고 콘텐츠도 있고 서비스 무엇이든 다 연결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해. 그치? 블록체인은 어때요? 그물망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여기서 앞에서 지금 24번이니까 앞으로 이제 가봐. 저번 시간 이제 시험에 났을 때, 그쵸? 빅데이터와 관련이 없는 건 블록체인이었어. 블록체인은 뭐하고 관련이 있었죠? 얘는 디지털 그물과 관련이 있잖아. 그래서 뭐 분류 알고리즘, 세그먼트 알고리즘, 데이터 마이닝 뭐 이런 거 잘 모른다 하더라도 얘는 빅데이터와 관련돼 있는 게 아니라 어때? 연결과 관련이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블록체인은 어때요? 디지털 메시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지. 자,
그 블록체인은 금일망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것도 중요한 말이야. 그치? 자. 그럼 기기가 연결된 상태 그 자체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어때? 사물 인터넷과 구분된다라고 했는데, 어렵지. 자. 사물 인터넷은 뭐예요? 사물 인터넷이 기기가 연결된 상태 그 자체야. 이해하셨죠? 그럼 디지털 그물이라는 건 뭐냐라는 거야. 디지털 그물과 사물 인터넷의 차이는 거의 같지만 사물 인터넷은 어때? 기기가 연결된 상태 그 자체를 의미한다면 디지털 메시, 디지털 그물은 어때요? 연결된 상태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면까지 고려한 것을 뭐라고 한다? 기능적인 면까지 고려한 것을 디지털, 그치? 우리가 메시라고 한다라는 거죠. 이것도 이제 알아두세요. 얘도 어때? 10대 전략 기술이다. 자, 스마트 공간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스마트 공간. 자, 스마트 공간은 사람과 기술이 활성화된 시스템이 점차 개방적이고 연결되며 어때요? 조정되는 지능적인 생태계에서 어때요? 상호작용하는 물리적 혹은 디지털 환경이다. 자, 그게 여러분 잘 봐. 우리가 이제 그치 스마트 시티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치 스마트 공간은 어때요? 우리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어때요? 스스로 그치 스스로 뭐 그치 온도도 최적화하고 그치 습도도 최적화하고 이런 거를 뭐 스마트 공간이라고 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스마트 공간, 사람과 기술이 활성화된 시스템이에요. 그치? 점차 개방적으로 연결되며 조정되는 지능적 생태계에서, 지능적인 생태계라는 건 뭐야 이게? 사물들이 어때요? 자율 사물들을 말하는 거야. 그치? 지능적인 생태계에서 상호작용하는 물리적 혹은 디지털 환경인데 스마트 공간의 핵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라고 했어요. 자, 이런 건 어렵지. 자, 스마트 공간에서 요소에 대한 접근성. 개방이라는 게 뭐예요? 개방이라는 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걸 개방이라고 하는 거야. 그치? 여러분 이걸 개방해 놨다. 사이트. 누구라도 접속 가능하게 개방해 놨다. 그러면 어떻게 돼? 누구라도 접근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야? 이거를 접근성이 개방성이야. 자, 그러면 연결성은 어때요? 연결형 모델에서는 시스템이 표준 메커니즘을 통해 광범위한 사용자에게 공개되고 액세스 가능한 데이터를 통해 서로 인식하게 된다라고 하면, 자 보세요. 액세스 가능하다라고 하면 뭐가 되는가? 공개된다라고 하면 얘는 연결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개방성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 어렵지. 사실 이걸 어떻게 찾아. 그치? 그럼 조정은 연결성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공간에서 보다 적극적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연결성은 다양한 요소를 단순히 연결해 놓는 거예요. 그치? 연결한 기회를 찾는 반면 조정은 연결했을 때 어때요? 이게 잘 안 맞아. 그럼 어떻게 돼? 이거는 상호작용 및 협력의 실제 수준을 확인한다라는 거예요. 그치? 자, 그러니까 조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뭘 전제로 하는 거야? 이거는 연결성을 전제로 하는 거지. 자, 지능, 자동화를 스마트 공간으로 유도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활동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계학습 및 기타 인공지능 기법을 사용하는 것을 말해. 자, 그 사물들이 어때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스마트 공간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거, 그치? 자율 사물, 그치?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이런 것들, 그치? 이런 것들이 연결돼 있어서 어때? 인간의 삶을 보다, 그치? 합리적으로, 현명하게 조정할 수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스마트 공간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 잘 봐. 2번 다시 보세요. 지금 공개되고 액세스 가능한 데이터를 통해 서로 인식하게 된다는 건 어때? 개방성에 대한 설명이에요. 연결성이란 스마트 공간에서 요소 간 링크, 깊이, 폭, 견고함을 나타낸다. 그치? 연결성. 자, 링크의 깊이나 폭, 그러니까 얼마나, 그치? 공고하게 연결돼 있느냐? 이런 말이야. 그치? 연결성은 개방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 개방되어 있어야 어때? 연결되는 거니까. 그치? 자,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의 속성, 데이터 및 기능에 액세스하는 메커니즘이 증가함에 따라서 개방성이 증가해. 그치? 액세스 나오면 뭐예요? 개방성이다. 그치? 액세스 가능한 특성, 데이터 및 기능의 세분성을 높이면 연결성도 그치? 높아진다라는 거야. 그치? 얘를. 개방돼 있으면 어때?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거잖아. 이해하셨죠?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양자 컴퓨팅이란 것도 있어요. 양자 컴퓨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에요. 그치? 얽힘이나 중첩 같은 어때? 양자 역학적인 현상을 활용해서 어때? 자료를 처리하는 계산 기계다. 그치? 컴퓨터라는 게 계산 기계를 말하는 거야. 그치? 얽힘, 중첩 이런 말 나오면 뭐가 되는 거야? 얽힘, 중첩 나오면 양자. 그치? 양자 컴퓨팅.
이제 생각해야 돼. 자, 여러분 이제 그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 어벤져스 같은 거 보면 있잖아요. 우리가 양자 세계가 나오잖아. 얘는 어때? 불확정하고 어때요? 규칙이 없고 비전형적이다라는 거예요. 비전형적. 그치?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때요? 우리가 그치? 양자 세계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저도 잘 모르지만, 그치? 여기는 어때?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해졌다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니까 고전적인 컴퓨터에서 자료의 양은 어때? 비트로 측정되고 어때? 양자 컴퓨터에서 자료의 양은 큐비트로 측정된다라는 거지. 요거는 자, 이것도 이제 알아두세요. 고정적인 컴퓨터의 자료의 양은 어때? 비트로 측정되는 거 맞잖아. 그치? 근데 양자 컴퓨터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래? 큐비트, 양자 비트라고 한다. 그쵸? 정보를 나타내는 원자가 양자 상태에서 작동하는 표준적인. 양자는 어때요? 표준적인 게 아니라 어때? 얘는, 그치? 우리가 비표준적인, 비전형적인 컴퓨터 유형이에요. 자, 보세요. 양자 컴퓨팅은 정보를 양자 비트로 표시된 요소로서 정보를 나타내는 원자 입자가 양자 상태에 작동하는 비표준적인 컴퓨팅이야. 그치? 그 양자 세계라고 하면 그냥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야, 정말 무질서하고 어때? 규칙을 찾아내기 어렵다라는 거. 이게 양자야. 이해하셨죠? 양자 세계다. 그래서 우리가 양자 세계에서는 어때? 표준적인 컴퓨팅이 아니라 어때요? 비표준적인 컴퓨팅이다. 자, 그래서 한 개의 처리 장치에서 여러 계산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어서 정보 처리량과 속도가 지금까지 컴퓨터보다 뛰어나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게, 그치? 얘가 양자 컴퓨팅인데 요것도 뭐 시험에 알 수 있다. 자, 클라우드 컴퓨팅이다. 클라우드 컴퓨팅. 자,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클라우드 컴퓨팅의 반대는 뭐예요? 이건 엣지 컴퓨팅이야. 이게 반대가 뭐라고요? 엣지 컴퓨팅이다. 그러면 생각해 보는 거야. 클라우드 컴퓨팅은 뭐냐 하면 우리가 단말기들은 있잖아요. 엔드포인트 기기들은 뭘 하는 거야? 그냥 정보만 주는 거야. 그치? 정보만 주는 거고 엣지 컴퓨 요 중앙 컴퓨터가 어때요? 중앙 컴퓨터가 뭘 하는 거야? 다 계산을 하고 정보는 거기서 처리되는 거야. 그럼 엣지 컴퓨팅은 뭐냐라는 거는 엣지 컴퓨팅은 중앙 컴퓨터가 처리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엔드포인트 기기들, 그치? 우리가 갖고 있는 컴퓨터, 우리가 갖고 있는, 그치? 장비들이 뭘 하는 거야? 그치? 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엣지 컴퓨팅이라고 한다라는 거지. 그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죠. AI가 갖는 한계점을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그치 4차 산업혁명이 중요한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다라고 하면 맞아. 그럼 여러분 잘 봐. 구글이나 그치 구클라우드 같은 거 생각해봐. 자, 모든 자료들을 어때요? 그치 클라우드로 보내서 거기서 자료를 처리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때? 클라우드 컴퓨팅에서는 어때요? 뭐가 쌓일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빅데이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AI는 어때요? 처음에는 그치 우리가 데이터 양이 작아서 어때? 훈련 예제들이 없어서 이거 발전할 수 없었는데 클라우드 컴퓨팅 때문에 어때요? 빅데이터들이 만들어지면서 얘가 드디어 이제 뭐예요? 우리가 그치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AI가 갖는 한계점을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어때? 4차 산업혁명에서 중요한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다. 뭐 그냥 맞겠지. 그치? 중앙에서 그치 중앙이 중요한 거야. 여기서는 중앙에서 클라우드로 거의 모든 사람에게 어때 AI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게 어때 클라우드 컴퓨팅이다. 그치? 클라우드는 AI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요거 중요한 거예요. 학습 데이터를 제공하는 역할도 겸한다라는 거지. 근데 이거는 이거 한번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보자는 거야. 제가. 이것도 뭐 시험에 날 수 있지. 애플의 아이폰에서 제공하고 있는 음성인식 서비스 시리는 자 클라우드 컴퓨팅의 대표적 예가 아니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이거는 엣지 컴퓨팅의 대표적 예예요. 여러분도 봐봐. 삼성 시리하고 비슷한 게 뭐죠? 빅스비잖아. 빅스비. 삼성에서는 자 맨날 하는 일이 뭐야? 빅스비 업데이트밖에 안 해. 업데이트하면 전부 빅스비 업데이트예요. 그러면 자 이거는
여기서 왜 스마트폰을 업데이트 하겠어? 여기서 처리하려고 하는 거지. 만약에 자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면 어때? 그렇게 자주 업데이트 할 필요가 없잖아. 이해하셨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애플의 아이폰에서 제공하고 있는 음성인식 서비스 시리는 엣지 컴퓨팅의 대표적 예다라는 거죠. 자, 그럼 클라우드 컴퓨팅이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엣지 컴퓨팅이 있다. 자, 엣지 컴퓨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엣지란 사람들이 이용하거나 주변에 포함된 엔드포인트 기기를 말해. 엣지가 뭐라고요? 엔드포인트 기기다. 여러분 스마트폰.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이용하는 주변에 포함된 기기를 말해. 엣지 컴퓨팅은 정보 처리, 컨텐츠 수집과 전달이 엔드포인트와 인접한 곳에서 처리되는 컴퓨팅. 자, 여러분. 클라우드가 뭐예요? 구름이다, 구름. 그 구름은 뭐야? 좀 멀리 떨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정보를 어디 가서 처리한다는 거야? 멀리 떨어져 있는 데 가서 처리한다는 게 클라우드라면 엣지 컴퓨팅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인접한 곳에서 처리한다는 거야. 그치? 인접한 곳이라는 건 뭐예요? 이게 그냥 여기 엔드포인트 기기에서 정보를 처리한다라는 거예요. 그치? 자, 5G 통신 기술은 어때요? 엣지 컴퓨팅을 위한 중요한 통신 기술이 될 것이다. 아, 당연하지. 클라우드도 뭐 마찬가지야.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봐. 이제 엣지 컴퓨팅은 생각해보면 자, 클라우드 컴퓨팅과 엣지 컴퓨팅은 어때요? 이게 대립되는 개념은 맞지만 이걸 서로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라는 거지. 그치? 서로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엣지 컴퓨팅에서는 어때요? 이게 우리가 엣지 컴퓨팅은 어때요? 사물이 스스로 판단하니까 어때요? 정보의 양이 더 많아졌겠지. 정보 처리를 해서, 그치? 정보 처리를 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치? 스스로 판단해서 정보를 만들어내니까 냉장고도 스스로 정보를 만들어내고 자동차도 만들어내고 스마트폰도 만들어내고 모든 공기청정기 심지어 공기청정기조차 정보를 만들어낸다면 어때요? 이 사물들이 주고받는 정보의 양이 어때? 급속도로 증가할 거 아니야. 그래서 5G 통신이 그치?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겠지? 자, 사용자는 AI 서비스 구현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장비 구축이 부담을 지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이건 클라우드 컴퓨팅이지. 그치? 사용자는 AI 서비스 구현을 위해서 필요한 하드웨어 장비 구축에 부담을 지지 않는 건 클라우드 컴퓨팅. 왜? 중앙 컴퓨터로 모든 걸 처리하니까. 근데 엣지 컴퓨팅에서는 어때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구축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게 틀린 거다. 이해하셨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한마디만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 7급 시험과 9급 시험은 어때요? 얘는 동일한 교수가 동일한 기회에 내는 거야. 무슨 말이냐 하면 7급 시험 낼 때 뭐도 돼. 그치? 9급 시험도 함께 낸다. 그럼 어떻게 알아요? 무슨 근거로 얘기하는 거야? 아무 근거 없이 함부로 말하지 말라.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봤어. 근데 여러분 잘 봐. 만약에 클라우드 컴퓨팅이 7급 시험에 나오면 어때요? 9급 시험엔 뭐가 나와? 엣지 컴퓨팅이 나고. 엣지 컴퓨팅이 어때요? 7급 시험에 나오면 클라우드 컴퓨팅이 어때? 9급 시험에 날 거다. 이런 이제 우리가 대칭적인 개념에 있는 게 뭐예요? 시멘틱 웹도 있고 시멘틱 웹. 그다음에 어때요? 시멘틱 웹의 대칭적인 개념은 웹 입점 0이거든요. 그래서 9급 시험에 어때요? 웹 입점 0이 나면 어때? 7급 시험에는 어때? 시멘틱 웹이 나고. 지금까지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 7급과 9급 공부를 따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따로 할 필요가 없어. 자, 그래서 요거 이제 보세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엣지 컴퓨팅, 클라우드 컴퓨팅은 어때요? 어디서 어떤 게 날지 몰라. 이게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저쪽에는 클라우드 컴퓨팅이 날 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봐봐 여러분. 엣지 컴퓨팅은 개인 기기에서도 클라우드 컴퓨팅 수준에 근접하여 어때? 데이터 부하를 분산 처리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등장했다라는 거겠지. 그럼 여러분 잘 봐. 클라우드 컴퓨팅 수준에 근접하려면 어떻게 돼? 엣지 컴퓨팅. 이게 소형화돼야 되잖아. 그치? 소형화돼야 되는데 무어의 법칙으로 어때요? 소형화가 된다라는 거겠지? 소형화 될 수 있고. 그래서 개인 기기의 성능도 좋아졌기 때문에 굳이 클라우드로 보내서 처리하지 않고 어때? 엣지 컴퓨팅에서, 그치? 엔드포인트 기기에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데이터의 부하. 모든 데이터를 어떻게 되는 거야? 다 클라우드로 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데이터의 부하가 생기는데 여기서 처리를 할 수 있다면 어때? 이거는 그치? 데이터 부하를 줄일 수 있다라는 거야, 그치? 등장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어때? 그만큼 고가의 하드웨어 장비가 필요하다. 자, 다시 정보 공유. 자, 앞에서 나왔었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하고 이제 관련이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다시 중요한 개념이니까 조금만 쉬었다 할게요. 자,